강릉에서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에서는 일주일 만에 30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설날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한 동해시 토바펜션의 업주를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봄철 산불 위험 기간을 맞아 산림당국이 불법 소각 단속 등의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에서 일주일 만에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강릉 동인병원 선별검사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40대 여성 A씨가 오늘 오후 확진 판정을 받고 강릉의료원 음압병실에 격리됐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원주의 음식점을 방문한 뒤 강릉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A씨의 동거인 1명과 원주 동행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1,6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금도 지급하고 소상공인 대출 처리 기간도 줄일 계획인데 실제 시행까지는 보름이 더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창구입니다. 신규 신청자가 줄을 잇습니다. 3월 들어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3,500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예측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더 장기전으로 갈지 정말 줄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강원도가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7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와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정부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기초수급자와 아동수당 대상자는 제외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 시기는 다음 달,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반반 섞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급에 도비가 1,200억 원이나 들어가고 대상자 30만 명을 어떻게 선정할지 형평성 논란 우려도 있습니다. 실업자를 어떻게 다 찾을 것이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부기관 전체와도 조율이 돼야 되고 시군과도 조율이 돼서 아주 엄정하게 대출 심사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2주 이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숙박관광앱과협업해 다음 달까지 숙박객실료 50% 특별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33개 경제단체와 18개 시군 회원사와 상생 협력하여 모든 힘을 모아 강원 관광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에게 50만 원씩 5개월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대책에 추진되는 추경 예산은 1,670억 원. 강원도의회 심사에 이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소비자들도 절박하다 보니 꼼꼼한 확인 절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42살 최모 씨는 지난달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마스크 100개를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기 이전이라 손님들을 위해 마스크를 구해놓으려고 했지만 돈을 보내도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뒤늦게 사기 예방 사이트에 판매자 전화번호를 검색해보고서야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금액을 입금을 하고 근데 한 이틀 지나 3일 지나도 이제 물건이 안 오니까 번호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더 치트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사례가 4-5건 있다는 걸로 알아가지고. 다행히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의자 24살 A씨를 붙잡았는데 A씨는 이미 피해자 8명에게 가로챈 800여만 원을 모두 인터넷 사설 도박으로 탕진한 이유였습니다. 춘천에서도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가까이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22살 B씨가 구속됐습니다. B씨는 소형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피해자 379명을 속여 2,3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 소형 마스크를 구하려던 주부들이었습니다. 당장 마스크가 급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마스크를 못 구하고 있으니까 되게 급한 거예요. 짜게 나오니까 300장이면 주변 사람들이랑 다 나눠서 할 수 있겠다. 인터넷 사기 피해 게시판에는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마스크 사기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만든 사이버 캅이라는 어플하고 그다음에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계좌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를 조회해 보시면 이게 범행에 사용된 전력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경찰은 소액 사기 피해더라도 신고가 돼야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며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설날 가스 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한 동해시 토바 펜션의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토바 펜션 업주 66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펜션 직원과 가스 공급업자, 건축업자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펜션 객실 내 조리시설을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 배관 중간 밸브 부분의 마금 장치를 부실하게 시공해 LP가스 유출로 인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바 펜션 가스 폭발 사고는 지난 1월 25일 저녁 7시 46분쯤 발생해 자매와 남편 등 7명이 숨졌습니다.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와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올해 714억 원 규모로 광해 방지 사업 계획을 내놨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1억 원이 강원도 폐광에 투입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부터 운영되다 2004년 폐광한 정선의 동원 탄광. 탄광 옆쪽 벽면은 철 성분 때문에 온통 붉게 물든 가운데 탄광에서 나온 물이 쏟아져 나와 그냥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동원 탄광에서 나온 침출수는 폐광 이후 10여 년째 그대로 지장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태백시 소도동 소롯골. 눈 내린 하천으로 하얀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폐탄광에서 나온 침출수의 알루미늄 성분 때문에 오랫동안 백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상류로 가보니 폐광 입구에서 갱내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 정화시설이 있지만 하루 침출수량의 고작 1%만 처리할 수 있어 무용지물입니다. 이 때문에 수질 정화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한태 소롯골 수질 정화시설이 올해 말 완공되면 갱내수 및 침출수가 5단계의 수처리 공정을 거쳐 청정지역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상태로 방류될 예정입니다. 인근의 함태 탄광에는 2004년에 건설돼 2010년에 확장된 수질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정화시설 처리 용량에 비해 여과기의 성능과 용량이 부족해 올해 추가 예산을 들여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물이 들어와 산화, 중화, 반응, 침전, 여과의 5단계를 거쳐 방류되는데 수질 정화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망간, 철을 관리하고 있는데 철 같은 경우 저희들이 2ppm 정도가 그 하천에 흘러가는 물의 기준인데 여기서 나가는 물은 0.016ppm으로 하천물보다도 훨씬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엔 규모가 크고 오래된 탄광이 많아 폐광 이후 오랫동안 환경을 오염시켜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마다 광해 방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에도 수백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국 249개 폐광산에 7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전체 예산의 58%에 달하는 411억 2천여만 원이 강원도 내 폐광산 99곳에 쓰이게 됩니다. 오염 수질 개선 사업에 가장 많은 31곳 155억 5천만 원, 사후 관리와 운영 20곳 105억 200만 원 등 8개 유형별로 세분화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폐광산 6곳이 정선과 태백, 강릉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시급히 투입해야 하는 광해 현장이 많아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강원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 지역이 생활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은 내년에 그동안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를 분석해 앞으로 5년간의 사업 계획을 또 수립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이 투입돼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림 위로 무인 항공기 드론이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떠다니며 카메라로 산림 곳곳을 촬영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돼 대형 모니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불 감시 활동에 드론이 투입된 겁니다. 이 산림 드론은 지상 500m 높이에서 반경 2km까지 비행하며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불법 소각이나 무단 입산 행위 등을 촬영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접근이 어려운 산불 현장이나 산림 재해 현장을 모니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확성기를 이용해 산불 조심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며 계도 활동도 벌입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가보지 못한 곳도 신속하게 가볼 수 있고 또 그 취약 지역을 공중에서 내려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화탄을 쏴 초기 진화에 나설 수도 있고 구급 약품과 비상식량도 진화 대원에게 운반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시단은 산불 위험이 높은 다음 달까지 산림 드론 29대를 투입해 산불 방지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강릉과 홍천 등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추가 연기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오는 19일 후속 대책을 발표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밝힌 학교 방역 강화와 학습 공백에 따른 원격 학습, 긴급 돌봄 연장 등 부문별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이번 주 안에 일선 학교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진정 분위기에 따라 개학이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단수 공천된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홍윤식 예비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에 반발한 권성동 국회의원과 최명희 전 강릉시장은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 강릉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가 공천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전혁, 변경숙 두 예비후보가, 민중당 장지창, 무소속 원병관 예비후보 등이 총선을 향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둔 폐특법 연장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폐광지역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까지 우려된다며 오는 2025년 끝나는 폐특법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